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수요일 KNN 뉴스아이 시작합니다. 미국 나스닥 상장 기업을 미끼로 한 수백억 원대 주식 사기 소식 연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힘들게 붙잡은 핵심 피의자가 법원의 구속실질심사에서 풀려난 뒤 잠적해 또다시 피해자들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기각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하영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이 한 차량의 옆을 가로막습니다. 차량을 둘러싼 경찰이 창문을 수차례 때리고 이내 한 남성이 차에서 끌려 나옵니다. 수백억 원 상당의 투자 사기를 벌인 핵심 피의자 50대 A씨입니다. 그때 이제 경찰관님이 손에 이제 피가 날 정도로 이제 차 문을 두드리면서 그 차 안에서 어떤 분을 끌어내리시는 모습을. 나스닥 상장사의 투자 설명회를 추진한 A씨는 부산 지역 총책과 함께 투자자를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돈만 받아 챙긴 뒤 주식은 주지 않았고 그 사이 주가는 폭락해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80여 명, 피해 금액은 150억 원이 넘습니다. 경찰의 끈질긴 수사로 일당 15명 모두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A씨는 빠졌습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도주의 우려가 적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은 한 달 뒤인 지난 5월 또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A씨는 이미 잠적한 뒤였습니다. 전담 추적팀까지 꾸렸지만 A씨의 행방은 오리무중입니다. 결국 경찰이 잡은 피의자를 법원이 풀어준 셈입니다. 자기가 말버릇처럼 나는 도망가는 거 전문이다. 니도 도망갈 것 같으면 내한테 배워라. 이런 말을 많이 했다 하더라고요. 법원에서 구속을 했다라고 하면 경찰이 조사를 더 했을 것이고 거기서 나온 은닉 재산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그 재산을 압류를 해서 우리 피해자들은 10원이라고. 피해자가 변제를 받기 위해 가해자에게 끌려다니기 쉬운 사기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사안이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기본 사유에 대한 고려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지명수배를 내리는 한편 일당을 계속해서 쫓고 있습니다. KNN 하영광입니다. 고압선 공사를 하던 업체가 화훼농가의 배전반을 잘못 연결해 한 해 꽃농사를 망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고가 벌어진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최한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거베라와 캐모마일 등을 키우는 김해의 한 화훼농가입니다. 보온 덮개를 끌어올리는 선이 끊어지면서 덮개가 아래로 늘어져 있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지난달 9일 전봇대 교체 작업을 하던 업체가 화훼농가의 배전반을 잘못 연결해 보온 덮개가 오작동을 일으켰습니다. 짐승 울듯이 막 울더만 다다다다 터지는 소리 나네. 오작동으로 보온 덮개가 끊어지면서 작동을 멈추자 15개 동 800여 평의 농가의 화훼는 추위로 생육을 멈췄습니다. 꽃을 피우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9월 초에 심어둔 캐모마일입니다. 원래 이 시기면 제 허리 높이까지 자라나 개화를 하고 이번 달 말부터 수확을 해야 되지만 보시다시피 난방이 되질 않아 아예 자라질 않았습니다. 모두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사고가 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하우스는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내로 아예 소생을 뭐야. 오는데 그게 안 돼. 업체 측은 보상을 위한 근거 자료가 없어 보상 절차를 밟지 못한다며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해 농사를 위해 투입한 자재와 인건비, 농약 등의 비용은 산정이 쉽지 않습니다. 피해 농가는 업체의 잘못이 명백하고 하우스와 하회가 그대로 남아있는 만큼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부산 공동어시장이 18억 원을 들여서 도입한 고등어 자동 선별기가 1년이 다 돼가도록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살펴봤더니 조금이라도 더 이익을 차지하려는 중도매인과 항운노조의 억지 주장 때문이었습니다. 이민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제철을 맞은 굵직한 고등어가 어시장 바닥에 가득 깔려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18억 원을 들여 도입한 고등어 자동 선별기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수작업보다 빠르고 정확하다지만 선주들이 기계를 못 믿다 보니 가동한 건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62년 동안 전부 수작업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해왔었습니다. 아무래도 자동화가 되게 되면 과연 제대로 될까라는 의문점이 들었지만 테스트를 통해서 이게 자동화가 가능하겠다라는 우리 선주들을 겨우 설득했더니 이번엔 또 다른 암초가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중도매인들이 고등어를 살 때 이 상자째로 사 반납할 때 상자 비용을 돌려받는데요. 이 자동 선별기를 사용하면 상자를 사용하지 않지만 반납 비용은 그대로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상자값은 개당 70원, 하루에 많게는 10만 상자를 위판하다 보니 최대 700만 원을 달란 겁니다. 60년 넘은 관행이란 얘기인데 사실상 억지 주장입니다. 하다못해 무슨 과일이나 딸기나 무슨 뭐를 사더라도 전부 다 그 바구니하고 다 주는 것인데 일정 부분에 어느 정도의 그 좀 이렇게 수익이 되는 건데 만약에 하면 그 수익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바닥 경매 시절 상자 정리 비용을 받던 항운 노조도 문제입니다. 지게차를 쓰는 등 작업 환경이 바뀐다며 상자당 33원을 받던 비용을 10배로 올려달라는 겁니다. 기계화로 오히려 인력은 주는데 기득권을 요구하는 겁니다. 지게차 작업자를 갖다 약 5명을 투입해야 됩니다. 자, 지게차적인 장비를 사용하면은 사측에서 교육을 시켜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하나도 없습니다. 공동어 시장은 중도매인과 항운 노조의 몽리 탓에 멀쩡한 선별기만 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선별기를 통해서 이제 현대화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이 자기들의 어떤 이 욕심을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이 선별기를 돌리는 데 대해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고 이해 당사자들의 욕심 탓에 공동어 시장 현대화 사업은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틀니를 사용하고 있지만 관리를 제대로 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위생 문제도 발생하는데요. 이런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틀니 세탁소가 등장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80대 장군자 씨는 4년 전부터 틀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가 없을 때보다는 편하지만 틀니가 헐렁하거나 음식물이 끼는 등 불편함도 적지 않습니다. 씹을 때 아프고 난리 나오고 씹어 이제 김치 같은 거 못 씹지. 염증 발생 등 틀니로 인한 질환은 잘못된 사용이 원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틀니 사용자 10명 가운데 7명은 질환을 갖고 있습니다. 관리가 소홀해 틀니의 기대 수명도 짧아집니다. 한 조사에서는 틀니 사용이 불편하다는 응답자가 많게는 36%를 넘기는 등 특히 의료 취약 지역에서 관리상 문제점을 드러냈습니다. 본인 스스로 이제 어르신분들이 관리를 잘 못하셔서 입안에 이제 염증이나 구강 건조증 그리고 구취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 거제시에서는 지난 8월부터 찾아가는 틀니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주 경로당과 요양원 등을 찾아가 틀니 세척과 구강 검진, 맞춤형 교육도 실시합니다. 틀니 세탁소 이용자 수는 지난 8월 말 도입 이후 2달 반 동안 170여 명이 넘습니다. 이제 병원을 한 번에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야 되는 것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직접 이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세정도 해드리고 세척을 해드리면서 틀니 수명 연장을 목표로 해가지고. 경남 거제에서 처음으로 운영되는 찾아가는 틀니 세탁소는 다른 시군으로 점차 확산될 전망입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료 대란은 취업 시장에도 큰 혼란을 빚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대학병원들이 채용문을 닫으면서 신규 간호사 1,000명가량이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황보람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종합병원입니다. 이 병원은 이번 달부터 신규 간호사 채용에 나섰습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300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데 전에 없던 대규모 채용에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700병상이 되면서 적절하게 수급을 하기 위해서는 병상수 확대만큼 간호사를 채워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모집하게 됐습니다. 지금 경쟁률은 저희 병원만 해도 한 3대1 정도입니다. 이처럼 2차 종합병원 규모에서 간호사 신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취업 시장은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간호 인력이 가장 많이 필요한 대학병원의 신규 채용이 사실상 닫혀버린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의료 대란으로 병상 가동률이 반토막 난 대학병원들이 잇따라 비상 경영에 들어가며 채용문도 닫아버린 겁니다. 신규 채용은커녕 이미 채용된 인력도 배정을 못하고 있는데 부산 경남 대학병원 9곳에서 채용 상태로 아직 발령을 못 받은 간호사만 1000여 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때문에 대학병원 취업을 포기하거나 채용 수요가 있는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인력도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에 대해 간호 인력이 더 필요한 중증 환자 치료 중심으로 구조 전환에 나서고 있지만 대규모 신규 채용으로까지 이어질진 미지수입니다. 전공의들이 그 역할을 해왔던 그 부재를 충분하게 피해로 메꿀 수 있을까 우려점들이 있는 거고요. 1인당 간호사에 대해서 환자를 보는 그 비율 자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도까지는 아마 이렇게 신규 채용이 불투명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대학병원의 중증 병상이 늘면 숙련된 간호 인력 중심으로 채용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규 간호사의 취업 문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KNN 황보람입니다. 내년부터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칠 역사 교과서에 3.15 의거가 빠지거나 축소 기술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수정 요청을 받아들여 3.15 의거 관련 내용이 다시 수록됐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교육부에 해당 문제를 건의한 결과 교육부가 수정 요청을 승인했고 16종 교과서 출판사가 수정안을 교육부에 제출해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당시 국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거창 양민학살 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무법인 YK는 거창 사건 희생자 서울지회 유족 40명이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를 상대로 56억 5천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창 사건의 전체 희생자가 719명인 점을 감안하면 소송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부산지법 형사5부는 지난 5월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가 있는 20대 조카를 목검 등으로 7시간 동안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차별 폭행에도 범행과 살인의 고의를 축소하는 등 참회하지 않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달 경남 진주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하고 학생에게 시험지 채점까지 맡긴 것으로 드러나 교육청이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리고 교육청은 해당 학교를 찾아 학생 특별 상담과 교직원 대상 생활지도 연수 등을 실시했습니다. 부산시가 부산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입법 촉구 토론회를 국회에서 개최했습니다. 부산 경남의 여야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를 위한 해사법원의 역할과 입법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또 장기적 미해결 과제가 돼버린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공기가 부쩍 차가워졌는데요. 겨울이 시작된다는 절기 입동인 내일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아침에 거창은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 진주도 2도에 머물겠는데요. 반면 한낮에는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습니다. 시간대에 맞는 옷차림으로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내일까지 전국이 춥겠고요. 내륙을 중심으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서부 경남 한낮 기온은 진주와 합천이 18도로 오늘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내일 경남 중부 지역의 아침 기온은 창원이 6도로 평년 기온을 밑돌겠고요. 한낮에는 창원과 밀양이 18도, 거제 17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 부산권 한낮 기온은 모두 19도 보이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먼 해상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매우 거세게 일겠고요. 또 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오겠습니다. 내일까지 추위가 이어지겠고 올해부턴 다시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를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